네, 어서오세요. 약드라이브의 칼로리입니다. 오늘은 파스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 파스를 정말 많이 사용을 합니다. 파스 문화라고 해야 할까요? 여기서 뭐 핫파스, 뭐 쿨파스, 롱파스, 동전파스, 뭐 찜질파스, 한방파스, 롤파스 등등등 굉장히 많은 종류의 파스를 약국에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뭐 관절염이나 뭐 근육통 뭐 이런 증상이 있으면, 통증이 있으면 1차적으로 파스를 붙여야 한다는 인식까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에 방문 혹시 하셨을 때 파스 구매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파스가 별로 없어요. 제품이 없습니다, 외국에는. 자, 왜냐면 우선 파스를 붙이려면 피부에 털이 없어야 합니다. 털이 있으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붙일 때야 뭐 상관은 없겠죠. 하지만 이제 뗄 때 굉장히 아프겠죠. 보통 이제 뭐 예능 프로에서 벌칙으로 나올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털이 많으신 분들은 파스를 쓰실 수가 없겠죠. 우리나라 분들 중에서도 털이 많으신 분들은 파스 못 쓰십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뭐 종아리나 이런데 털이 많으신 분들은 파스 사용이 거의 이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외국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동양인들보다 이제 털이 좀 몸에 많기 때문에 파스 문화가 좀 발달되지 않은 것이죠. 외국에 사시는 분들 중에 종종 제가 파스를 보내달라고 해서, 외국에는 이제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가끔 보내드리는데, 이제 그분들이 주변에 사시는 외국 이제 노인분들한테 이제 써보라고 한번 권해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셔서 이거 좀 구해달라고, 많이 좀 구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그 정도로 파스가 사실 통증을 잡는데 굉장히 효과적이긴 한데 별로 시중에 없으니까 못 써보시다가 이제 신세계를 만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몇 번 구해드린 적은 있습니다. 파스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이제 크기가 작고 신축성이 뛰어난 파스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플라스타라는 제형인데요. 보통 사이즈가 작고 보통 관절에 많이 쓰시죠. 왜냐면 관절은 이제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되고, 그 대신에 이제 관절을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신축성이 좀 뛰어나야 좋겠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플라스타라고 얘기를 하고, 반해서 허리나 뭐 등이나 이런 좀 넓은 부위에 붙일 수 있게 나온 이제 넓은 파스들이 있습니다. 큰 파스. 이런 제품들은 좀 두껍지만 촉촉합니다. 신축성은 좀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넓은 부위에, 움직임이 좀 덜한 부위에 붙이기 좀 좋습니다. 이런 건 카타플라스마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파스를 사실 고르실 때 제형의 차이를 좀 고려하셔서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절에 쓰실 거면 좀 신축성이 뛰어나고 좀 작은 파스 쓰시면 되고, 허리나 뭐 등 쪽에 넓은 부위에 쓰실 거면 이 카타플라스마 제품을 구매하시면 되겠죠. 물론 뭐 허리 같은 데도 이 신축성이 뛰어난 이 작은 파스를 뭐 2장 이렇게 연속으로 붙여도 사실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분적으로 보통 이제 진통 소염제가 들어있는 이런 엔세이드라고 하는 진통 소염제가 원료로 들어있는 파스들이 있고, 그 외에 이제 한방 파스라고 하죠. 뭐 황백 치자, 뭐 멘톨, 캄파, 뭐 이런 성분들이 이제 들어있는 한방 파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멘톨, 캄파 뭐 이런 게 이제 한방 파스에 들어있기 때문에 한방 파스들은 대부분 좀 시원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게 더 좋다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써보신 분들도 호불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취향과 경험의 차이가 좀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파스에 포함된 진통 소염제, 아까 말씀드린 그 엔세이드 성분을 좀 보자면, 우리가 보통 이제 먹는 진통 소염제는 이제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나프록센 같은 이런 종류의 엔세이드, 그러니까 진통 소염제가 많이 쓰입니다. 하지만 이제 파스에는 달라요. 파스에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나프록센을 원료로 하는 파스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토프로펜, 우리 유명한 케토톱이 있죠. 유명한 케토프로펜, 플루비프로펜, 디클로페낙, 그다음 피록시캄, 이런 성분들이 좀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성분들이죠. 먹는 약에 비해서. 이렇게 이제 파스와 먹는 진통 소염제는 왜 다른가 좀 궁금해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사실 파스에 들어가는 진통 소염제들이 강도가 먹는 약보다 더 강합니다. 강도를 여기 이제 표에 나와 있으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몰핀 진통제죠. 이거에 이제 비해서 비율로 이제 따져 본 건데, 위에 있는 게 이제 진통 소염 효과가 더 진통 효과가 더 강한 것이고, 이 아래로 갈수록 약한 것인데, 이제 밑에 보시는 게 이제 아세타미노펜, 타이레놀이죠. 진통 효과 좀 약하다고 볼 수 있겠고, 멜록시캄, 이거 이제 처방이 나오는 성분입니다. 좀 강하고, 여기 맨 위에 보시면 디클로페낙, 케토프로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 슬라이드 보여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 성분이 파스에 많이 쓰입니다. 먹는 약보다 진통 소염 효과가 훨씬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먹는 약으로 안 나온 이유는, 효과는 좋지만 부작용이 심하기 때문에 먹는 약으로는 개발하는데 좀 한계가 있어서 파스 원료로만 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찜질 파스라고 있습니다. 뭐 시원한 파스, 냉찜질 파스, 또 온찜질 파스, 핫파스라고도 부르죠. 이런 등등이 있죠. 이때 이제 요 파스들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요. 요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게 쿨파스라고 해서 피부를 시원하게 만들고 핫파스라고 해서 피부를 뜨겁게 만들고 뭐 이런 점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쿨파스와 핫파스는 실제로 그 피부나 이제 붙인 부위를 시원하게 또는 뜨겁게 하는 역할이라기보다는 쿨파스는 그 원료상 그 시원한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는 파스고, 핫파스는 반대로 좀 따뜻한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파스라고 사실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쿨파스, 피부나 관절을 좀 시원하게 해줘야 되는 목적으로 이 쿨파스를 썼을 때는 별 큰 효과를 볼 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삐었거나 부었을 때 오셔서 냉찜질 파스, 냉찜질 하시려고 이 쿨파스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붙여도 상관은 없지만 큰 효과를 못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냉찜질 효과를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때는 얼음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운동할 때 후기 부상이 있을 때 냉찜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파스 붙이는 것보다 일단 시원하게 냉찜질을 해줘서 염증이나 이런 붓기를 가라앉혀야 되거든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투수들이 마운드에서 내려오면 팔꿈치에 이제 얼음찜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도하게 어떤 관절이나 근육을 사용하게 되면은 차갑게 해서, 운동이 끝났을 때는 시원하게 차갑게 해서 이 부위를, 과도하게 움직인 부위를 좀 진정시켜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부상도 적어지고 염증도 좀 가라앉힐 수 있고, 운동해서 파스를 쓰실 때는 쓰셔도 큰 문제는 없지만 냉찜질이 일단 제일 중요하다. 냉파스가 냉찜질을 대신할 수는 없다. 이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제 파스를 이제 많이 쓰시는데 알러지가 있습니다. 파스 쓰시다가 이렇게 빨갛게 부어 오르고 가려워서 이제 오시죠. 이제 알러지가 발생한 건데, 이때 이제 오셔서 알러지가 없는, 일어나지 않는 좀 순한 파스를 달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따로 그런 거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파스 자체가 접착 성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피부에 붙어 있어야 되니까. 이제 이 성분 때문에 알러지가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품마다 뭐 내 피부에 예민한 정도가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알러지를 유발하지 않는 파스가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이럴 때는 여러 종류의 파스를 좀 선택해서 써보시다가 다 그러면 결국은 파스 붙이시면 안 되겠죠. 이럴 때는 바르는 파스들도 시중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뿌리거나 마사지 할 수 있게 이제 바를 수 있는 파스들을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러면은 알러지 걱정이 없겠죠. 이 점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약국에 이렇게 하고 오시는 어르신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르신분들은 보통 이제 퇴행성 관절염을 많이 겪고 계시기 때문에 무릎 관절이 많이 아프셔서 파스를 이렇게 덕지덕지 감고 오십니다. 이게 얼마나 아프셨으면 이렇게 많이 붙이셨을까 하는 생각에 참 마음이 아픈데요. 이런 분들은 파스를 이것저것 다 써보신 거죠. 효과가 없어요. 굉장히 우울해하십니다. 효과가 없다고. 파스는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파스를 이제 이렇게 앞에다가 붙이시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앞에는 이제 큰 뼈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앞에다 붙이시면 약물이 이제 흡수돼서 이 안쪽까지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관절 안쪽까지, 연골까지. 전달이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붙이시면 파스의 효과가 없고, 이제 무릎에 붙이실 때는 무릎의 옆쪽이나 아예 뭐 뒤쪽에 붙이시는 게 올바른 파스 붙이는 방법이라고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파스 얘기를 좀 해봤는데, 파스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시긴 하지만 파스 자체는 어떤 1차적인 주치료제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경구치료, 그러니까 먹는 치료의 어떤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스에 너무 의존하시는 건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부위에 맞게 관절에 쓸 것이냐 아니면 넓은 부위에 쓸 것이냐, 그런 목적에 따라서 파스를 결정하시면 되겠고, 찜질 파스의 어떤 찜질 효과는 느낌상 그런 것이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상 초기에 냉찜질을 좀 해야 되는 시기에는 냉찜질 파스를 붙이는 것보다는 반드시 냉찜질을 하루 이틀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좀 알려드리고, 또 이제 파스 쓰시면서 알러지 발생하신 분들은 바르는 마사지 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